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근은 무엇으로 먹고 살까? 중고 거래를 하면서 남는 게 없죠. 당근페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당근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매너 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돈이 될까? 돈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당근의 매너 온도는 99도가 최고인가 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수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 점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이 점수는 물건을 실제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점수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물론 한 계정을 여러 명이 썼으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 실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리고 심지어 만나면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이 점수는 상당한 신비성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취향 공개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물음표를 많이 찍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근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 컨텐츠도 만들고 있지만 동행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동행을 구하는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같이 가게 될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거의 모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사이트들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소모임이라든가 온오프 믹스라든가 문토라든가 하는 앱에서는 서로를 평가하는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당근은 더 이상 당근 마켓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당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예요. 당근은 매너 점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쟁력을 갖추겠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큰 수입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인터넷 뱅킹을 많이 허가해준 이유는 중신용자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금융거래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자 하면 신용점수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SNS에 남긴 행적을 모아서 인공지능을 돌리는 기법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매너 점수는 어떨까요? 개인정보일까요? 아니, 개인정보이다 하더라도 제휴가 되어 있고 그걸로 신용점수를 대체할 수 있다면 괜찮겠죠?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죠. 저도 티맵을 사용하는데 티맵에 운전점수가 있죠. 이 점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10% 그 이상도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은 나의 디테일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반대할지 몰라도 내가 자랑스럽게 쌓아놓은 점수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당근은 인터넷 뱅킹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만약 카카오뱅크나 토스와 당근이 협업을 한다는 뉴스를 보시게 되면 바로 그때가 당근의 주식을 매입할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가라지 세일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중고 물품을 앞에다 쫙 펼쳐놓고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보기 어려워요. 아니, 이런 공간이 없죠. 미국에서나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근이 온라인으로 가라지 세일을 옮겨놓은 거죠. 그런데 미국의 가라지 세일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앞에서 레모네이드도 만들어 팔고요. 자신들이 갖고 놀던 인형도 팝니다. 토이스토리에도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러면서 아이들은 실제 경제를 배워나갑니다. 어디서 상거래를 하면 안 되고 음식물을 팔려면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고 등등등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대방에게 필요한 물건을 마케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품을 선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이를 기반으로 경제 공부를 하는 사이트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의 당근의 매너 온도는 주로 판매자들 중심이에요. 최근에 저도 중고거래를 하나 했는데 중고 제품을 사신 분이 거의 신제품을 산 것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상대방을 평가하는 방식, 에어비앤비에선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당근이 이 방식을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판매자가 충분히 있어야 구매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매자 중심의
점수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근도 아마 구매자 점수도 생각해 놓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주식을 파셔야 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수익화를 꿈꿉니다. 그런데 많은 사이트들은 수익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집니다. 특히 인스타를 생각해 보세요. 광고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태생이 그냥 나의 일상을 올리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돈을 벌려고 그래? 거부감이 생기죠. 근데 당근은 어떤가요? 원래 사고 파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돈을 버는 활동을 한다? 행위를 한다?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블로그하고 유튜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블로그는 처음에 그냥 SNS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수익화 쪽으로 가려던 사람들은 거부감을 감수해야만 됐던 거죠. 근데 유튜브는 어떤가요? 유튜브는 처음부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뜨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상행위를 해도 PPL을 해도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당근이 딱 이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당근마켓이 아닌 당근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으로 당근의 향후 행보를 살펴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